미국은 공화당이 집권을 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1947년부터 현재까지 12번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중에서 공화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1948년의 경기 침체는 해리 트루먼의 민주당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3번에 걸친 경기 침체는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때 발생한 일이었죠. 1970년과 1974년에 걸친 경기 침체도 리처드 닉슨의 공화당 때였습니다. 1980년의 경기 침체는 지미 카터의 민주당이었고 1981년의 경기 침체는 로널드 레이건의 공화당 때였습니다. 1990년의 경기 침체도 아버지 부시의 공화당 때 발생한 일이었고 2001년과 2008년의 경기 침체도 아들 부시의 공화당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인 지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도 트럼프의 공화당 때 일어난 일이죠. 지난 80여 년간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12번 중에서 민주당은 단 2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공화당 때 일입니다. 때문에 월가와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때 경기 침체의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침 2025년도도 트럼프의 공화당이 재집권하는 시기가 시작됐죠. 과연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1947년 이후 공식적인 경기 침체 13번째의 주인공이 될 것일까요? 사실 경기 침체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는 퀀트적인 요소로는 그저 흥미거리에 불과합니다. 하필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기 침체의 조건 요소들이 갖춰졌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1950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 금리의 추이를 보면 70년도와 74년도를 빼고 모두 금리의 인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경기 침체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이후 이게 해소될 때도 모두 경기 침체가 찾아왔죠. 장단기 금리의 역전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금리의 인하 시기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공화당이 집권하는 타이밍과 맞아 떨어지면서 상황이 마치 공화당이 집권할 때 더 많은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공식처럼 읽혀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를 인하했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경기 침체의 명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지금 보는 지표는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가 조사하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보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 확률이 올라가고 있거나 어떤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표의 특징은 징후가 없다가도 상황에 따라 급등하여 확률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의 경기 상황을 선행적으로 알고 싶을 때 자주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속보나 잠정, 확정치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보여주는 서비스인 GDP Now인데요. 제가 GDP Now를 관찰한 이래 가장 충격적인 수치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확정치가 나오려면 최소 5월 중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직 데이터의 조사 기간이 남은 만큼 다른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확정으로 가는 수순이 나온다면 올해 미국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려야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로 말이 많은데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서 결국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와 반대로 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또 경기는 침체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시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고 이 경우 연준은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를 더 걱정해서 결국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이 투자자들에겐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20여 년간의 미국 정책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상황이 복잡한 만큼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복잡한 만큼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저는 침체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당시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의견은 여러 사람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관세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미국도 큰 피해를 보았고 미국 내 기업들의 도산과 은행들의 파산, 그리고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시 연준은 경기보다 물가를 더 걱정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미국의 CPI가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계속 낮췄던 2007년과 2008년 사례에 대해 당시 미국의 CPI 상승률과 금리 추이를 비교해가면서 올린 영상이 있죠. 궁금한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관세로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만약에 소비까지 둔화된다면 어떻게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냐에 의문을 가지는 입장이죠.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